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저는 지금 파학문 앞 수원천변에 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대한공간 눈이라는 갤러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의 공동대표이자 지역 여류 작가이신 이윤숙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지역 예술가들의 요람 대한공간 눈. 좋은 작품을 가지고도 전시할 곳 없는 예술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전시 공간이다. 이곳의 대표인 이윤숙 작가는 지역 문화에 대해 갖는 애착이 남다르다. 언제나 지역 예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고 싶다고 말하는 이윤숙 대표. 그녀의 문화사랑과 인생 얘기를 들어보자.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공간을 와보니까 처음 오는 곳은 아니지만 와보니까 새롭습니다. 수원에는 이런 갤러리가 없는데 이렇게 대한공간 눈을 이렇게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신데 대한공간 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주세요. 오픈한 지 지금 이제 개관 2주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수원이 문화도시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이런 개인 화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몇몇 화랑들이 IMF 이후에 다 문을 닫았고 몇 년 동안 거의 침체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이 지으신 그 집이고 부모님 모시고 살던 집인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화성 안에 또 이런 집이 마침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수원의 인사동처럼 이쪽 지역을 좀 꾸미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문화공간도 하나 좀 운영을 해서 좀 지역 작가들이 좀 이 공간을 근거로 해서 정말 비빌 언덕이 돼서 잘 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 남편인 김정기 선생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손수 만들고 운영하고.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대관료도 무료이고 또 홍보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지요? 예, 뭐 저희 대한공간원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좀 실험적이고 가능하면 좀 돈이 안 되는 작품. 작가로서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선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죠. 돈 되는 작품, 돈 안 되는 작품이 따로 있나요? 일단 그 판매가 되면 네. 돈이 된다고 보고 네. 누가 봐도 이 작품은 사지는 않지만 참 어떤 아이디어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판매할 수 있는 예쁜 그림만 그린다면 뭐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떤 발전적인 그런 뭐 선진국 영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국가에서 정말 실험적이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재단이나 이런 데서 물론 지금 많이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전시 공간을 통해서 마음껏 작품 발표를 할 수 있고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인이 원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잠재하고 있는데 그걸 끌어내서 발표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뭐 특별한 계기가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거는 또 없나요? 대한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동기.
글쎄, 뭐 제일 큰 것이 이제 전 수원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아주 진짜 그야말로 수원에 대한 애착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미술학원을 제가 오래 운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활동을 거의 서울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수원에서 자라고 수원에서 사실은 좀 지역의 그런 자기의 모습, 그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문화도 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장소가 필요한데 물론 수원미술전시관은 있지만 거의 1년에 2번 빼고 대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에서 밀리면 결국은 수원에서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제자들이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정말 뭔가 좀 서울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역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이제 근본에 깔려 있고 그런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좀 진짜 비빌 언덕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일단은 집을 갖고 있고 물론 뭐 운영하는데 힘은 들어도 어떻게 십시일반 서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일단 남편이 열심히 하는 작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실은 보이지 않게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참 얼마 전에 내 건너 창작마을 오픈하셨죠? 네. 어떤 마을을 그리셨나요? 내 건너 창작마을은 공동 창작 스튜디오인데요. 작업실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작가들한테 창작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화성시 봉담읍 당아리에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간 농사 짓던 농토죠. 농토를 반을 전용을 해서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창작 공간을 만들고 같이 공동으로 재미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그런 공간이었죠. 창작마을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일단 작가들이 작업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작품 자기가 생각한 그런 작업들을 마음껏 못 펼치는데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작업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정말 부엌에서 좁게 좁으니까 이제 대각선으로 작품 놓고 작업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고 일단 같이 활용하자. 어차피 땅은 있으니까 같이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반은 제가 그대로 농사 짓고요. 일부 반은 이제 창작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거죠. 농사 공간, 작품할 공간 같이 있다고요? 네. 지금 작가들은 얼마나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총 9명의 작가가 입주해 있고요. 서양화, 설치, 조각, 영상까지. 평론도요? 네, 그렇게 해서 9명이 아주 각자 자기 공간에서 열심히 창작에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한공간 눈은 아버님이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그쪽 화성 봉담 일대가 지금 거의 공장 동네거든요. 저희 지금 창작마을 주변도 고속전철도 지나가고 공장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창작 공간을 저희가 창작 공장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농토로 쓰는 게 실은 이제 무공해로 이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벅찬 감도 있고 저희가 또 뜻한 바가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어려운 제 작가들 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한공간은 전시 지원은 되는데 실제 창작 공간이 없어서
작업 제대로 못하는 작가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작가들을 위해서 같이 그 농토를 좀 전용해서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남편하고 뭐 중고 조립식으로 다 엉터리로 줬어요. 수입은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생활을 뭐 최대한 절약해서 절약해서 뭐 생활비 진짜 빡빡 긁어서 다 투자도 했고 또 저희 뜻이 좋으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 주신 분이 또 있으세요. 좋은 분이 또 주변에 계시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자료라든가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 또한 솟았는데 다른 수입이 혹시 없지 않나 싶어요? 글쎄, 수입은 저희 99년도까지 실은 뭐 제가 미술학원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돈 버는 일 말고 절약해서 쓰고 돈 안 벌고 안 쓰는 방향으로 살아보자. 실은 그러면서 살았었는데 뭐 강의도 지금 좀 열심히 나가고 간혹 이제 작품 팔리고 하면 거의 전액 다 이제 대한공간론 운영비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여기 밖에서 벌어다가 퍼주기만 해주시고 남는 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남는 거 많죠. 그래요? 어떤 게 남습니까? 이게 받을 때보다 주는 즐거움 이거 많이 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작가들이 이렇게 진짜 좋은 작품 발표하고 또 이렇게 정말 작업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작가들이 앞으로 또 정말 대가가 돼서 또 역할을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남는 어떤 그런 이익보다는 그럼 함께 나누고 계산이 안 되죠. 이게 작품이 참 재미난 작품들이 걸려 있네요. 이게 또 작품 속으로 다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는 새롭습니다. 예. 이 작품은 누구 작품인가요? 예. 이번 전시하는 작가들이 경기대학교 환경조각과 대학원생들이에요. 아주 신진 작가들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친구는 낭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철사를 이용해서 낭만. 김은지라는 작가입니다. 예. 자, 이제 이은숙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조각으로다가 바꾸시게 된 그런 동기가 있나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서양화 할 줄 알았는데 실은 대학 들어가서 흙을 만져보고 또 흙이 좋아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작업 욕심도 워낙 많았고 조각하다 보면 그림은 늘 뭐 드로잉도 하고 에스키스 해야 되니까 늘상 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화를 하다 보면 조각은 엄두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각으로 전공했죠. 하고 싶은 거를 하시게 됐네요. 그렇죠. 네. 실제 이제 그림은 실제 이제 붓을 통해서 작업을 물론 핑거 페인팅도 있고 하지만 이 조소라는 것은 직접 손으로 또 이렇게 만들고 덩어리가 잡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체질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 대학 졸업하고 꾸준히 해왔지만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죠. 후회 없으시다. 그러면 조각 활동에 대한 그 작품량 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뭐 수도 없이 했죠. 전시야 그룹전이야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편이고 개인전 한 10회 했습니다. 그럼. 아, 10회. 10회라 10년이면 강성이 변한다는데 1년에 한 번씩 해도 강성이 한 번 변했습니다. 보통 뭐 매년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조각 전시는 한 2년이나 3년 정도 터울르다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왕성한 활동을 하셨군요. 그 전시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죠. 다 개인전이라는 것이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정말 기억에 남고 중요한 모든 게 최선이었기 전시인데, 때문에. 예, 근데 90년도에 그 동숭동의 소나무 갤러리에서 했던 네. 전시 3회 개인전인데요. 그 전시가 상당히 쭉 지나서 되돌아봐도 참 좋았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큰 전시 공간에 실은 2점의 작품으로 전시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큰 주제인데 소뚜껑을 네. 설치해서 전시 큰 저도 공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하늘서 더듬이라는 양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작품. 그 전시가 좋고 지금 그 작품은 경기도 미술관에 가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예.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도 그 작품이겠네요? 실은 이제 제가 작업실이 없을 때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 부엌에서 대각선으로 좁다 보니까 작품은 크고 갠신히 다 밀어놓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갠신히 작업을 해서 아주 그냥 그렇죠. 갠신히 나가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했던 작업이라 더 기억에 있고. 남고 절실 그만큼 또 그때는 없었지만 굉장히 절실했던 창작욕구. 그런 상당히 기억에 남고 그 아까운 거를 집에 갖고 계셔야지 그 미술관에다가. 그동안 작업장에 잘 모셔두고 있었죠. 먼지가 이제 쌓여 있는 것보다는 같이 도민과 함께 나눠 가질 수 그렇죠. 있으면. 그렇군요. 더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전시회 활동 활성화 많이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혹시 올해는 전시회 계획 있으신가요? 네, 올해 10월 달에 개인전 잡혀 있고요. 인사동에서 오래간만에 전시하고 또 저희 대한공간원에서 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젊은 작가들한테 밀려서 못했습니다. 밀려가 아니라 양보시군요. 올해는 저 작은 전시장에서 여기서도 한번 해야 될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진행 정도는 얼마큼 되나요? 작업은 거의 마무리는 되어 있고요. 그 작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런 그런 작업들이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바로 촬영하고. 그렇군요. 이번 전시의 주제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지속적으로 작업해오던 것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생태를 주제로 한 그런 작업인데 이번 전시 역시 큰 타이틀은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주제인데 결국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정원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저 남편분께서 우리 대한공간원의 관장으로 계시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수원 미술계에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손발이 너무 착착 잘 맞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습니다. 다들 부러워하시지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이렇게 서로 계획이 되면 이야기가 되면 벌써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실은 좀 한 명이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좀 쉬었다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일사천리로 그냥 네, 가는군요. 그런 것이 간혹 좀 오히려 불만스러울 때도 있죠. 일이 너무 커진다든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작가 이윤숙을 늘 그 도와주고 그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해와주던 분이 너무 이 대한공간 눈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의 전 찬밥 신세예요. 제 일은 제가 다 해결해야 하고 저는 저대로 또 일이 많아졌죠. 그 장점과 함께 그런 단점이 또 있네요. 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작가님이. 그렇게 이 뜻과 행동이 맞는 남편분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아주 뭐 오래전 얘기네요, 그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네요. 만난 거는 뭐 그 제가 다니던 화실을 그 화실 선생님이 그 교통사고로 네. 실명하게 되는 바람에 그 화실을 문 닫게 되셨는데 그 화실을 이제 남편이 인수하게 되면서 자주 보게 됐죠. 근데 그게 그게- 박공화실이라고 예, 합니다. 예. 예,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제가 다녔던 화실이니까 자주 들락날락 했고요. 그리고 그때 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속속들이 알게 됐죠. 그때부터 서로 눈이 맞았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선후배로서 지역에서 미술을 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남편도 미술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선후배로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글쎄 정이 들었는 것 같아요. 자녀분이 한 분 계시던데 아드님이죠? 예. 네. 고1인데요. 지금 앞으로 장래 희망이 그 미술 경영 쪽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네. 좀 안타까웠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돈 안 되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세상에 눈을 떴나요? 열심히 뭐 돈 벌어서 미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의 소망, 희망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죠. 예, 제가 지금 수년 전부터 그 자연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완전 그 농촌에서 제초제 없이 그 농약 없이 그 건강한 땅에서 수확한 그 콩을 그 주위에 그 가까운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 작은 콩을 통해서 어떤 생태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어떤 인간의 소중함을 그런 일깨우는 그런 긴 프로젝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그 어떤 그 제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뭐 조각을 하고 이런 그 전시 공간이나 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저는 크게 저의 작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그 농사꾼 그런 어떤 희망이 있어요. 실은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어떤 정말 그 자연의 소리를 자연의 어떤 그 기운을 느끼면서 그 수년 전에 남편하고 같이 그 헬렌 이어링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그 책을 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소박하지만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공간 눈이 좀 자리매김이 단단하게 돼서 우리 수원 화성 내에 좋은 문화 인프라로 지역민들한테 긍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해서 올 10월에 우리 이 작가님의 개인전 그때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